아버님, 대체 민철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철이가 할아버지 말 듣고 더 웹툰 작가가 된다고 우기잖아요. 정말 어쩌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아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그걸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거겠나? 아버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아이를 부추기니까 애가 공부할 마음도 안 먹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애한테 엉뚱한 꿈 부추기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대체 노망이 나셨어? 지금 애가 공부할 시간에 아버님이 엉뚱한 소리 나드시니까 이 꼴이 나잖아요. 민철이 망친 책임질 거냐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신다니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저는 올해 68세가 된 최성호입니다. 평생 한식 요리에 매진해 오며 순대국밥집 하나로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 덕에 우리 아들과 딸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애써 일궈온 가게였기에 더 애정이 컸고 은퇴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손으로 길러낸 가게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4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 그 가게는 제게 더 각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장남 지우기가 은퇴를 진지하게 권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편히 쉬면서 저희와 함께 살자고 매번 정성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가게도 이미 다 자리 잡혀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고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잖냐. 이젠 내가 다 놓아도 되는 건지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구나. 아버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솔직히 이제 좀 쉬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같이 살면서 아버지 돌보고 싶어요. 지우가 그 마음이 참 고맙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정말 괜찮겠니? 내 가정이 있는데 부담스럽진 않겠어. 나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서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네. 아버지, 그런 말씀 말고 그냥 편히 마음을 내려놓고 쉬세요.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가 더 불안해서 편하지 않아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식당과 집만 오가며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허전하고 쓸쓸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식당과 집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 곁에서 손주들과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요. 이렇게 은퇴를 결심하고 정리하기 시작할 무렵 딸 미경이가 집을 찾아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아빠, 오빠네랑 같이 사는 게 정말 편하겠어요? 올케 언니가 아빠를 잘 모실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함께 사는 건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아서요. 내 오빠가 그토록 같이 살자고 권하는데 아버지도 이제는 조금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단다. 너도 알겠지만 혼자 지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구나.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오빠는 그렇다 쳐도 올케 언니는 가족이라 해도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괜히 마음 고생만 하시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미경아,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다. 내 심아버지도 이제는 혼자 집에 돌아오기가 두려울 때가 많구나. 아무리 아늑한 우리 집이라도 엄마 없이 텅 빈 집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프다. 그리고 내 오빠가 이렇게 아버지 돌보겠다고 나서는 마음을 저버리고 싶지도 않구나. 아빠가 진짜로 원하고 편한 선택이길 바래요. 정말로 오빠 집에서 아빠가 불편하시면 그건 전 더 못 보겠어요. 그런 때가 혹시 온다면 꼭 제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미경아. 아버지도 딸 덕분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니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버지도 이젠 내가 조금은 기대어도 되는 인생이 아닐까 싶구나. 아마 내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을 게다. 딸은 조금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제 결정이 쉽지 않게 느껴졌는지 고민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일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자꾸 외로움과 허전함에 눌려가던 터라 이번에는 아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와 마치 속이 타는 사람처럼 제게 은퇴와 동거 결정을 재차 권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가게는 제가 제대로 잘 운영할 테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내 마음 고맙다. 아버지도 어쩌면 너희 곁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구나. 나도 내 엄마 없이 그냥 쓸쓸히 남겨지긴 싫구나.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 집으로 가마.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빈집에 홀로 돌아와 지내는 것보다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주들 곁에서 저도 더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단연 손자 민철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야구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민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 옆에 척 달라붙곤 하는데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참 푸근해지더군요. 민철이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목소리도 제법 낮아지고 키도 훌쩍 자라서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 괜스레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민철이와 야구 얘기를 하며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우리 주말에 야구 보러 가요. 요즘 우리 팀 타자들 진짜 멋지잖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더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민철이가 할아버지랑 야구장에 가자고 하다니. 그럼 당연히 가야지. 야구장에서는 핫도그 먹으면서 응원하는 맛이 또 최고지 않겠니? 할아버지랑 재밌게 응원 한번 해보자. 역시 할아버지, 제 최고의 야구 파트너예요. 이번엔 꼭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자와 같이 야구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싱그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 게 어쩌면 처음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 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불편한 순간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여느 때처럼 드라마를 보며 피로를 풀고 있었지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철이가 하교하고 방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나 봅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아버님, 저 민철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TV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혹시 거실 말고 방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그래, 민철이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되지. 내가 방으로 들어가 볼게. 며느리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그 순간 저는 어쩐지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녁에 TV 한 번 보는 일조차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가 싶어 조금 서운한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민철이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라 하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은 내색 없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지만 자꾸만 제자리가 줄어드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주말이 되자 민철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청국장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끓여 먹고 싶더군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자주 끓여 먹었던 음식이었고 제게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음식이라서 민철이에게도 그 맛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민철아, 오늘 할아버지가 특별히 청국장 끓여줄까? 너한테도 한번 맛보여줄 때가 됐지. 이 맛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 할아버지 최 메뉴라면서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민철이와 함께 주방에서 청국장을 끓이면서 괜스레 기분이 좋더군요.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데
마치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보냈던 일상이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철이도 냄새를 맡더니 연신 진짜 맛있겠다 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지요. 청국장을 담아내고 함께 맛을 보는데 민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청국장 진짜 맛있어요? 뭔가 구수하고 엄청 고소해요. 이거야말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지. 내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아버지가 더 기쁘구나.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마침 외출을 했던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니 주방 쪽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에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청국장을 끓이신 거예요?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차서 하루 만에 빠질 냄새도 아니네요. 다음부터는 청국장은 밖에서 사 드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마음이 싸해지더군요. 민철이와 함께 음식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즐거웠던 그 순간이 순식간에 불편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뿐만 아니라 제게 불만 섞인 눈길을 주며 주방을 쓱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 주방은 제가 늘 사용하는 곳이기도 해서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입안에 담고 있던 말이 턱 막히더군요. 이 집에서 그저 손자에게 추억이 담긴 음식을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눈치 보이는 일이 되다니 씁쓸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건데 맛있기만 하던데요? 민철이는 저를 보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냄새에 대한 불만스러운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손자와 정을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도 따뜻한 반면 가족의 집에서 제가 편히 머물 자리는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고요하게 지낼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조금 서성이다 보면 아침 공기가 새로워서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잠시 머물다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아버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잠시 방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버님 움직이시는 소리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멍해졌습니다. 아침에 환기를 하고 잠시 거실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방해가 되는 건가 싶어 말문이 막혔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그 말이 가슴 한 구석에 뾰족하게 박혀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이 집에서 제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지요. 은퇴 후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기대했던 게 무색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쉰다는 게 이렇게 소외감을 주는 일인가 싶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볼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한참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제 얘기가 오가는 듯해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나도 이제 한계야.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매일 아침마다 거실에서 서성거리시고 청국장 같은 것도 끓이시고 솔직히 내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 불쾌해. 아니, 그럼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 은퇴시키라고 성화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물려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내려고 얼마나 성화였어. 식당 물려받는 건 나도 찬성이었지.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걸 가져와야 우리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 아버님을 모셔야 하냐고? 정말 어이없네. 그때는 당장이라도 아버지한테 식당 넘겨받고 싶어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얼른 가서 조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모시기 싫다 이거야? 며느리는 순간 입을 다물더니 잠시 눈치를 보다가 억울한 듯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 우리끼리만 살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힘들게 설득해서 결국 은퇴하시고 우리가 우겨서 우리 집으로 오신 거잖아. 이젠 당신도 아버지한테 잘 좀 해.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화낼 것까지야. 잘할게. 됐지? 며느리는 아들이 내뱉는 짜증 섞인 말을 듣고 억지로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뾰로통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은퇴를 권유했던 그 모든 이유가 아들 내외가 내 식당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나 싶어 마음이 참 씁쓸하고 허탈했습니다. 가게를 물려주고 이 집에 들어온 저의 위치가 점점 더 불편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무겁고 쓸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민철이와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민철이가 엄마와 아주 격하게 부딪히고 있더군요. 평소에도 공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다툼이 커 보였습니다. 민철아, 웹툰 작가 같은 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리면 대체 앞으로 뭐가 되겠니? 엄마, 난 정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지긋지긋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무슨 웹툰 작가야. 그건 취미로나 하는 거지. 그걸 직업으로 삼겠다고? 꿈 깨. 며느리는 강하게 몰아붙였고 그 순간 민철이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방을 나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저는 얼른 겉옷을 챙겨 민철이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철이는 근처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아 나직이 말을 건넸지요. 민철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답답할지 할아버지도 잘 알고 있어. 민철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난 정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내 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자꾸 궁금만 하게 하려는 거죠? 민철이의 눈망울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민철아, 세상에는 꼭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걷는 게 아니야. 내 꿈이 웹툰 작가라면 그 꿈을 향해 가는 것도 멋진 길이 될 수 있단다. 근데 엄마는 늘 공부만 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내가 꿈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요. 난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저는 민철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손자가 꾹꾹 눌러 담아온 마음의 무게가 어쩌면 저보다 더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저는 그의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남이 아닌 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니까 할아버지한테 언제든 기대면 돼. 민철이는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아내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힘이 나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정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서 꺼지지 않는 열망이 비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로 그를 막더라도 저는 손자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어수선해 기분 전환이라도 해볼 겸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요. 가족 곁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이었는데 요즘 들어 불편함이 커지고 소외감도 짙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그렇게 길을 걷다 문득 눈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오는 걸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영준 셰프, 한때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던 동료였습니다. 평소 자부심 강하고 늘 활기찼던 사람인데 마주친 그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나 있고 그가 저를 보고 씁쓸하게 웃는 걸 보니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했지요. 아니, 영준 셰프.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나? 아, 성우 셰프, 오랜만이네. 그래, 뭐, 잘 지낸다고 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다 그렇지 않나? 그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피로가 아닌 깊은 허탈함이 스쳐갔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말투가 예전 같지 않네. 무슨 일이 있었나? 자네 같은 사람이 그리 쉽게 지칠 리가 없잖아. 사실은 자식들한테 다 내줬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재산도 식당도 모조리 넘기게 됐어.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독하고 뭐랄까 내 삶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야.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부심 강하고 누구보다 요리에 진심이던 박영준 셰프가 이렇게 공허한 얼굴을 하고 있다니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난 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호 셰프, 자네도 은퇴를 쉽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네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랄 뿐이네. 말을 마친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와 헤어져 돌아오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식당을 물려준 후에도 요식업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지 않던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지요. 아들 내외와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과 박 셰프의 이야기가 겹쳐져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늘 신뢰하던 강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강 매니저는 제 식당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지요. 오랜만에 마주친 그녀는 어딘가 근심이 어린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강 매니저. 자네도 고생이 많지.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군. 무슨 일인가? 사실 가게 분위기가 사장님 계실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께서도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쉬워하시고 직원들 사기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요즘 힘에 부치네요. 다들 사장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이후 가게가 바뀌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니 머리가 어질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궜던 가게였으니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남일 같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한 후로 점차 무력감이 짙어지며 저도 모르게 제 존재가 잊혀지는 기분이었는데 강 매니저의 말을 들으니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자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도 손님들도 사장님이 돌아오시길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이 계셔야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맞이하며 일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요식업에 대한 저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던가 새삼 떠올랐지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이렇게 쉽게 내버려 둔 것이 옳은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손으로 가게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지요. 박 셰프의 쓸쓸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더욱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가게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성난 얼굴로 다가오더니 한마디 인사도 없이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대체 민철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철이가 할아버지 말 듣고 더 웹툰 작가가 된다고 우기잖아요. 정말 어쩌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아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그걸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거겠나? 아버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아이를 부추기니까 애가 공부할 마음도 안 먹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야구장 데려가서 시간까지 뺏으시고 애를 다 망쳐놨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불같은 말에 처음엔 그저 당황했지만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철이가 하고 싶은 꿈을 얘기하며 더 밝아진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애한테 엉뚱한 꿈 부추기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대체 노망이 나셨어? 지금 애가 공부할 시간에 아버님이 엉뚱한 소리나 해드시니까 이 꼴이 나잖아요. 민철이 망친 책임질 거냐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며느리가 제게 노망까지 운운하며 이런 말을 퍼부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저 역시 화가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너희 집에 얹혀 살고 싶다고 했어? 그쪽에서 날 데려온 거잖아. 아이가 꿈을 얘기하면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애를 공부만 시켜서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아? 행복. 지금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요?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너야말로 모르는 게 뭔지 알아? 지금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성적과 성공만 강요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부모 역할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어이가 없네. 정말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요. 노망 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아이 망쳐놓고 아무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건 아버님이라고요.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꿈을 응원한 제가 꼰대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니 참으로 황당했지요. 그때 아들이 급하게 다가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여기 와 계시면 와이프 편 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우니 제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하니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엔 제가 이 집에서 불청객이나 다름없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 참아왔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준 가게인데 이젠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지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불같이 선언하듯 외쳤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너희 말대로 나는 다 내려놓는다. 이 집에서 나갈 테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고 가게는 내가 다시 접수할 거야. 그러니 가게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식당은 내가 일궈낸 거다. 모든 서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일부터는 당장 나오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 가게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도 아무 말 없이 굳어버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고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쏟아져 나온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제 인생과 제 가게를 되찾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답답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며 견뎌보려 했지만 오늘 며느리와 아들의 말이 가슴 깊숙이 상처로 남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큰 짐은 챙기지 않고 그저 몇 가지 옷가지와 작은 가방만 들고 나왔지요.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딸 미경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유일한 가족이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은 이제 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 상황을 알아차린 듯 다급히 물어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경아, 오늘 집을 나왔구나. 아들네랑은 더 못 지내겠어. 애써 마음 주고 함께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미경은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빠네 집에 들어가시겠다 했을 때부터 반대했잖아요. 아빠가 힘들 거 뻔히 아는데 왜 저렇게 자기들 욕심만 챙기려고 억지로 아빠를 꼬셔서 모시고 간 거예요. 아빠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제대로 판단 못했지. 그래도 내 오빠네가 원하니까 이왕 은퇴한 거 함께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구나. 이제 오빠네 걱정은 그만하세요.
아빠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줘가며 오빠네랑 같이 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도 오빠는 그걸 몰라요. 아빠 힘들게 한 거 두고 볼 수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나이가 되니까 그저 내가 가족 곁에 있는 게 좋겠거니 했지. 그런데 그걸 참 많이 후회하게 되는구나.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다시 편히 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아빠가 집 팔았던 돈이 있으시니 내일부터 같이 집 알아보면서 아빠한테 맞는 집 다시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계시면 돼요. 그래, 당분간 신세 좀 치마. 내가 당장 가게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니까. 미경아, 고맙다. 딸의 말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불편함이 딸의 다정한 말에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미경이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든든함을 느끼며 딸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구어낸 제 손때가 묻은 식당인데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돌려놓을 때가 온 거지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게 된 직원들이 깜짝 놀라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 분위기는 제가 맡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다들 사장님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맞아요. 사장님이 계셔야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손님들도 사장님을 많이 찾으셨어요. 환호에 가까운 직원들의 반응을 보니 가슴 한편에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식당은 그저 가게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지요. 직원들 하나하나와 쌓아온 시간이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가의 낯익은 모습들이 얼핏 보이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밖에서 눈치를 살피며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가게 안 상황을 살피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설득이라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가게 구석에서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서서는 소금을 뿌려대며 외쳤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웃거리는 거야? 당장 꺼져! 두 번 다시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 멈춰 섰습니다. 제가 호통을 치자 둘은 한 발짝 물러서더니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무슨... 다 필요 없다! 내가 널 믿고 내 모든 걸 넘겨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한 짓이 이거냐? 두 번 다시 발도 들이지 마라! 이 가게는 내 거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이 창백해져 아들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오니 제가 이 가게에 담아온 시간과 정성에 비하면 지금의 호통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그들이 당황해 물러서는 걸 보고 단호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굳게 새겼습니다. 가게를 다시 되찾은 후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함께 일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고 그간 멈춰 있었던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지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 정리를 하고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다시 맛을 내며 직원들에게도 하나하나 예전의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재료 하나하나를 고르며 그 맛의 깊이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 주방에서 제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내는 과정이 고단하면서도 벅찼고 제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열정에 다시 동기부여를 받은 듯 한 사람 한 사람 손님에게 정성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가게는 점차 옛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예전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장님, 이제야 제대로 된 맛을 보네요. 라며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돌려보니 손자 민철이가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못 보았던 터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요. 우리 민철이 왔구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근데 여전히 엄마는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세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 길을 가려고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확고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이렇게 뚜렷한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지요. 그래, 내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그런데 말이다.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구나. 무슨 생각이세요? 여기 식당 벽면을 내 감각을 살려 웹툰으로 꾸며보는 거야.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효능, 그리고 메뉴판까지 말이다. 손님들이 내가 그린 웹툰을 통해 우리 음식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니? 민철이의 눈빛이 반짝이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웹툰 작가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그에게 이 일은 큰 기쁨과 도전이 될 만한 일이었지요. 와, 할아버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저도 이 식당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웹툰으로 할아버지 요리하는 모습도 그리고 할아버지 손맛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민철이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없이 든든했고 손자와 함께 식당에서 꿈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철이는 이내 가게 벽면을 그리기 시작했고 메뉴판부터 시작해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웹툰 스타일로 재치 있게 담아냈습니다. 그의 감각이 살아있는 그림들이 식당 곳곳에 더해지니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지요. 이 웹툰 메뉴판 너무 귀엽네요. 보면서 웃음도 나고 요리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사장님, 이 그림이 사장님 손자분이 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재능이 대단해요. 민철이가 정성껏 그려낸 웹툰 덕분에 손님들이 음식과 가게에 더 많은 애정을 품게 되었고 저는 가게 안에서 민철이와 함께 꿈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손자와 함께 이뤄낸 변화는 제 가게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저는 이 공간에서 다시 인생을 펼쳐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내외가 식당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심 신경이 쓰였지만 그들의 길이라 생각하며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강 매니저가 제게 전한 말은 마음에 복잡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장님, 사실 아드님 내외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사장님 레시피도 가져다 쓰고 계신데 손님들이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게도 적자가 심각하다는 소문도 들려오고요. 가슴이 싸했습니다. 비록 우리 가게를 베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져갔으니 잘 될 리 없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소문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둘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며느리는 눈가를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해내신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발, 저희 가게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가게는 아버님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제 가게와 인생을 물려주겠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사과에도 제 마음에선 쉽게 용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 쌓였던 실망감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믿을 것 같으냐? 내 모든 걸 믿고 내어줬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잊었나?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줄 건 없다. 이 가게는 한 끼 식사로 돈만 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곳이다. 손님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함에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아들은 힘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결국 둘은 사과를 남기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그간 제 가슴 깊이 쌓였던 아쉬움과 실망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쓸쓸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음 날 손자 민철이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민철이는 무겁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잘못하신 건 알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부모님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철이의 맑고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할아버지인 저에게만 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철아. 내 말도 맞다. 할아버지가 내 부탁이라면 한 번쯤 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 뜻은 두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내 부탁이니 이 할아버지가 믿어보마. 다음 날 아들 내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두 손을 조심스레 모으며 눈치 보는 기색이었습니다.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부른 건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조건이 있다. 아버지,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뭐든 다 할게요. 첫째, 손님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존재로 본다는 걸 확실히 다짐해라.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손님들께 따뜻한 정성과 진심을 드리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찾아오지 마라. 저도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의 철학을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잘못했는지도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철이의 꿈을 존중해라. 손자가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야만 내가 돕겠다고 한 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민철이의 꿈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두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사람과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로잡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아들 내외의 식당을 돕기로 했고 그들에게 하나씩 음식에 대한 진심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민철이는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요리사로서의 길을 다시금 걷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내 식당을 다시 손보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노력만큼 변화도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예전과 달리 진심을 담아 손님을 대하게 되면서 가게의 분위기가 차츰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얼마 전 손자 민철이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민철이가 요리사 할아버지 이야기로 웹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면서 환한 얼굴로 뛰어와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요. 저와 나눈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꿈을 작품으로까지 이어갔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네와 살던 몇 개월은 솔직히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손자와 지금처럼 가까운 관계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민철이와 나눈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순간들이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지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평온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